잠깐만요. 이건 꼭 얘기합시다. 윤주영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그 재정 수입 관련 부분에서 이제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한 얘기들이 네, 아까 중요한 잠깐 얘기지. 있으셨어요. 부천시에서는 늘 현재 지방채 규모가 관리 가능 영역 내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시민들이 좀 안심도 해야 되고 말씀하셨던 대로 지방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당장 도시의 기능들이 뭐 어려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세입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제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고 채무가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정말 괜찮은 상황일까? 뭐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아까 계속 꾸준히 강조해 주셨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대책들이나 뭐 이처럼 꽉 막힌 세입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모두가 이제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시민 모두와 함께 부천의 뭐 이제 실제 공무원, 뭐 시장님 포함한 국회의원 그리고 뭐 시도의원 이런 각 주체들이 일정 정도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회계사님의 평소 생각들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실지. 제 생각에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지엽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부천시 재정 건전성의 강화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체들의 변화 어떤 혁신 뭐 어떻게 얘기하면 자세의 전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결국 사람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면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굳이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부천시장이 됐든 또는 부천시의 세무대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다 훌륭한 분들이고 나름의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금 당신들의 권한을 또 행사하고 또 그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게 맞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경쟁을 하는 분들도 자기 나름의 아이디어가 있고 저 이상의 노하우와 정책 비전을 당연히 갖고 계시겠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뭐 임기 얘기 아까 계속 했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재정에 대해서. 정말. 물론 그분들의 출신 분야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처음부터 잘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임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공부하는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근데 제발 좀 공부하셔서 예전에 시의회 그때 제가 출석했을 때 공무원 때 질문하는 시의원이 지방세 세목을 잘 모른다고 뭐 좀 이렇게 뒤에서 험담하는 얘기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시의원이 지방세 세목도 모르고 시정 질문을 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워낙 보고받는 문서도 많고 해야 될 결정도 많고 다양한 변수가 정치 영역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행사에 나가야 됩니까? 특히 요즘처럼 꽃피는 돈 계절에는 진짜 안 가면 또 서운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제 뭐 개인적인 우리 국회의원하고 있는 친구도 얘기를 들어보면 참 바쁘더라고요. 정말 바빠요. 근데 재정 위기도시 맞고 그러니까 제발 좀 일단 공부를 좀 하셔서 좀 저를 포함한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들어보면서 공무원들도 그런 맥락에서 보고문서도 생성하게 하고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 속에 자신의 생각을 담지 않을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얘기 좀 들어봐서 공부를 하셔서 현재 세입이나 세출이나 지방채 관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약 얘기 오늘 한번 하는데 공약도 어쨌든 간에 부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 좀 봐주셔라. 그걸 보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유권자들, 더 많은 정책 협력자들한테 칭찬을 받고 공감을 받을 만한 어젠다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부천시 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제도를 바꾸고 멸사봉공의 자세로 정말로 자신의 살을 희생해서 공을 위한 정책을 만든 정치인으로 기억될 수도 있고 그게 또 당신의 정치적 행보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역할에서 시장과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역할이 중요하고요. 재정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의 관심사에 좀 더 끌어들여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셔라 라는 얘기 꼭 하고 싶고요. 공부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부천 시민이에요. 유권자고. 당연히 이런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시도의원은 부천시의원들, 경기도의원들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세부 사항까지 시장이나 국회의원들 이상으로 네. 공부를 더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산도 네. 경기도에 가서 도비도 확보해 와야 되는 분들이고 또 세입 예산도 점검을 잘 해가지고 네. 정말 세입 증대 방안이 효율적인지 알아야 되는 분들이고 세출도 제대로 절감되는지 봐야 되는 분들이고 네. 그런 분들인데 공부하셔라 그런 부분하고 이것도 약간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분들이야말로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실제 공무원들을 상대하고 네. 민원인들 현장에 상대하고 네. 자기 지역구 예산도 확인하게 되고 시연을 하게 되면 일반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민원을 만납니다. 정말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의 민원을 상대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얻어지는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야말로 세출 절감, 세입 증대에 대한 어떤 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고요. 네. 스킨십이 많은 공무원들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그런 요구나 협조나 이해를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정치 현실 때문에 국회의원들 또 뭐 시장들 때로는 눈치도 봐야 되고 협조도 네. 해야 되고 네. 네. 또 그 속한 정당의 정책이라든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에 네. 못지않게 적어도 부천시에 속해 있는 시의원, 도의원이라 그러시면 재정 문제에 대해서 공부와 더불어서 지금보다 몇 배 이상의 노력을 해서 작금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디테일한 과제들을 발굴해내야 되고 네. 그런 걸 국회의원한테 뭐 공유하고 네. 시장한테 건의해서 또는 견제 기능을 발휘해서 아주 신랄하게 네. 쿨하게 비판할 거 비판하고 또 필요한 일을 협조하고 그래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 동네에서 어떤 지역구에서 활동에 너무 몰입돼서 네. 정치적 풍향이나 이런 걸 휘둘려서 당신의 재선 3선에 대한 고민 이런 쪽에만 시간을 뺏기지 마시고 그런 네. 쪽으로 해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뭐 단체 부천 시민의 자세 네. 이거는 뭐 다른 네.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무슨 얘기 못 하겠어요. 결국은 내가 혜택을 보고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거 너무 이렇게 네. 반대하지 마셔라. 행사 축제 경비가 부천시가 51억인가 그래요, 지금. 그리고 업무 추진비가 한 10억 정도 돼. 네네. 그리고 보조금, 지방 보조금이라 그래서 세입 쪽에 보조금이 있지만 지방 보조금이라 그래서 세출 쪽에 각각 이제 나가는 돈이 한 뭐 올해 26년 383억? 보통 그 추세를 보니까 400억 전후야. 그래서 민간 위탁금. 뭐 나중에 세출 분야에 또 얘기하겠지만 민간 위탁금은 꽤 많아요. 그러면 그 돈이 다 흐르고 흘러서 시민들 삶 속에 녹아들고 네. 행사 축제를 하게 되면 당장 진달래 동산에서 축제할 거고 꽃 축제도 많이 하잖아요. 가을 되면 봄 되면.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속에는 시책 추진, 기관 운영 이래가지고 네. 공무원들하고 밥도 드시게 되고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네. 유관단체 회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볼륨 자체가 크든 작든지 간에 거기에 세출 절감 노력이 시작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볼멘 소리 많이 하지 마시고 네. 좀 내가 같이 협조하고 아껴야지만 부천시 네. 재정이 안정화될 것이다. 시장이나 공무원들은 민원 상대하는 게 참 힘든 일 중에 하나고 네. 정치인들 입장에서 유권자들의 어떤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 유권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단체의 종류는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단체들이 요구를 다 받아주는 와중에 세출 낭비가 발생하기도 하고 중복 지원이 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대로 된 설계만 전제가 된다고 하면 재정 관리 대책에 대한 다들 조금씩 희생하고 고민하는 대책만 잘 마련된다고 하면 그거를 받아보는 시민들이나 단체들의 입장에서는 네. 여기서 나한테 조금 현실적인 불리함이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만한 자세들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야지만 네. 시 재정의 건전성 강화가 될 것이다. 네. 라는 말씀 꼭 하고 싶고요. 그거의 전제가 되려면 재정 정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고 설명돼야 돼요. 네. 막연하게 장밋빛 얘기만 나오거나 그때그때 사후 약방문, 네. 임시 처방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재정 상황이 어떠하고 이렇게 절감을 하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소위 땅을 팔아서 지방채를 갚고 또 다시 지방채를 빌려오고 세입을 늘리고 저 대장산단에 기업이 들어와서 세수가 늘고 뭐 세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잉여 자금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중에 행사 축제 경비를 어떤 식으로 증량해 나갈 것이고 어떤 식으로 또 도시 인프라를 개선할 것이고 원하시는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책임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다 검토한 결과를 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